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단원에서 배웠던 약수와 배수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써먹을 수 있는 수학적인 의미가 뭐가 있을까? 가만히 살펴보면 자 1단원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약수와 배수 요 아이 개념을 배웠고요. 이 아이들은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자연수라고 하는 아이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오늘 배우는 이 단어는 이 약수와 배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아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교과 과정에서의 이 단어는 그 도형인데 바로 연결해서 3단원인 약분과 통분을 배우도록 할게요. 왜 그렇다고요? 얘네 둘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이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약분과 통분은 자연수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아니라 그 분수라고 하는 수 알죠? 분수라고 하는 수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아이들이에요. 그 분수라고 하는 아이의 특징을 잠깐 살펴볼까요? 분수라고 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분자 그리고 분모가 있고요. 분모가 있고 요 아이는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가로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분자, 가로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분모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고요. 형태는 이렇고 의미는 어떠냐? 분모는 전체를 나누는 기준. 뭐라고요? 전체를 나누는 기준을 뜻해요. 그리고 분자는 거기 나눈 것 중에 해당하는 크기. 말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글로써, 그림으로서 한번 보여주면 자, 우리 3분의 2라고 하는 아이를 보면 주어진 빵 하나가 있어요. 주어진 전체 하나를 몇 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눠요. 3등분은 정확하게 하고요. 3등분. 그렇게 한 다음에 해당하는 크기 몇 개? 2개.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수를 우리 분수라고 불렀어요. 이해되죠? 참 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아이한테 이러한 약수와 배수 개념이 쓰일 수가 있어요. 쓰이게 되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분과 통분을 배우기 위해 가장 먼저 배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크기가 같은 분수라는 거예요. 크기가 같은 분수. 자, 크기가 같은 분수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형태는 달라.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블라블라블라. 생김새는 다 다르죠? 그죠? 생김새는 다 다른데, 크기라고 하는 의미로 따지면, 얘네들의 크기를 따지면, 2분의 1, 4분의 2, 6분의 3 모두 크기가 어떻다? 주어진 전체의 절반이라고 하는 크기의 의미가 다 똑같다. 이런 걸 크기가 같은 분수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쉽죠? 자, 이런 아이들을 크기가 같은 분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크기가 같은 분수, 이렇게 임의적으로 늘어났던 아이들을 찾은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게 처음에는 그렇게 발견했겠죠. 야, 얘네도 알고 봤더니 같네. 얘네도 알고 봤더니 같네. 처음에 이렇게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임의로 일일이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에 생각이 도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찾아낸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찾아냈냐? 자, 분자와 분모에 누가 아닌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주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나와요. 같은 분수가 나온다. 자, 솔직히 말하면
여기에 쓰였던 거의 대부분의 글자는 그 6학년 때도 또 나오고 중학교 때도 또 나오니까 아예 이렇게 생긴 그 문장 자체를 잘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줘도 크기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 여기 보세요. 자, 여기에 곱하기 2 했고 여기에 곱하기 2 했어요. 그랬더니 똑같고, 자, 여기에 곱하기 3하고 여기에 곱하기 3을 했더니 똑같아졌어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됐어요? 자, 여기에서는 나누기 2를 하고 똑같이 나누기 2를 했더니 똑같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을 자, 곱하거나 나눠주는 거예요.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주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나온다. 여러분이 좀 미리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뒤에 가서 약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기준수, 가장 기준이 되는 아이를 기준으로 2배, 3배지 여기 2배 했다가 또 2배 하면 다른 분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수가 아니라, 죄송해요, 내가 원했던 순서의 분수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약수할 때 또 한번 그러니까 약분했다라고, 약분된 분수를 모두 찾으세요 라고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 약분과 통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약수와 배수를 분수에 적용하는 과정이에요. 분수에 적용하는 과정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크기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지 않는 분수라는 거죠. 이 크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분수의 형태를 바꾸더라도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크기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생김새를 마음대로 바꿔도 될 수 있다. 그런데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든다? 분자와 분모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줘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약분이에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약분이라고 하는 건 분자 분모의 정의를 얘기를 하면 분자와 분모의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것. 자, 이거를 약분이라고 합니다. 분자 분모의 그 두 수의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것. 이거를 약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헷갈리는 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끝내도록 할게요. 약분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공약수. 왜냐하면 공약수로 나뉘게 되니까 이게 필요하게 될 거예요. 이거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팁이 돼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대 공약수는 어디서 배웠다고요? 네, 여기에서 배웠죠. 그죠? 1단원에서.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약수와 배수 단원이랑 똑같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를 잘 알아야 이게 다 3단원도 똑같이 알 수가 있어요. 볼게요. 18분의 12라고 하는 분수가 있어요. 18분의 12라고 하는 분수가 있으면 이 아이의 공약수로 나누는 겁니다. 공약수는 자,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찾으면 공약수가 쉽게 나와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 18분의 1을 약분하여 나타나는 분수를 모두 적어라. 즉 약분하여라 라고 얘기하면 공약수로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나눠서 그 아이들로 나타나는 분수들을 다 챙겨서 모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부분이 어떤 거냐 하면, 많은 아이들이 실수하는 게, 자, 이 아이들을 약분할 때, 자, 위아래가 똑같이 2로 나눠지니까 9분의 6이요. 이렇게 쓰고, 둘 다 똑같이 3으로 나눠지니까 3분의 2요. 그래서 약분한 분수를 모두 써라. 그러면 9분의 6, 3분의 2 이렇게 써요. 그러면, 떼떼. 선생님 왜요? 난 잘한 것 같은데. 자, 여러분이 이미
마음대로 수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한테 맨날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공약수로 나누라 그랬지 나누어지는 대로 나누라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의 뭘 찾아야 돼요? 공약수. 얘네들의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6의 공약수는 1, 2, 3,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로도 나눠야 되고 3으로도 나눠야 되고 6으로도 나눠야 돼요. 이 주어진 분수, 기준이 되는 이 분수를 이 4개 중에 요 3개, 뭐 1은 의미가 없어요. 1로 나눠봤자. 그래서 요 3개로 각각 다 나눠봤었어야 된다는 거죠. 나누게 되면 보세요. 차이점이 9분의 6 이렇게 나타나고 3으로 나누면 6분의 4 이렇게 되고요. 6으로 나누면 3분의 2. 뭐가 없었어요? 어떤 분수가 차이가 나요? 이 6분의 4라고 하는 분수가 여기에는 없죠? 그죠? 그래서 공약수를 이용해서 모든 약수를 찾아라 라고 하는 게 이 과정을 거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나눠지는 아이로 나누면 안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빠지는 아이들이 꼭 생겨요. 그러니까 좀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 이렇게 정의에 나온 대로 시키는 대로, 귀찮다고 그러지 말고 시키는 대로 잘 하세요. 이게 진짜고 이거는 너무 위험한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이 편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구했던 요 3개, 3분의 2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약분수라고 불러요. 기약분수. 이미 약분이 된 분수,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는 분수, 최대 공약수로 약분한 분수. 그래서 공약수가 1분인 분수. 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기약분수라고 부릅니다. 기약분수. 자, 여러분, 이 기약분수의 의미가 앞에서 나중에 이제 분수의 계산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모든 분수를 이제 기약분수로 계산이 된, 연산이 된 분수의 계산은 다 기약분수를 쓰기로 이제 앞으로 약속이 되기 때문에 이거 알아두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미 약분이 된 분수. 그래서 어떻다?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 분수. 자, 공약수가 1분인 분수. 이렇게, 자, 최대 공약수로 약분한 분수. 이거 다 누구 얘기한다고? 기약분수 얘기하는 거예요. 다 기약분수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지간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 기약분수에 관한 설명 어쩌고저쩌고 뭐 문제가 나오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약분이 뭐다? 분자와 분모를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거. 를이라고 아예 고칠까? 그치? 분자와 분모를, 그쵸? 공약수로 나누어 주는 것. 그죠?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줬고요. 내 마음대로 수학 제발 하지 말라고. 내 마음대로 수학은 제발 하지 말고, 자, 정의 나온 대로 진행을 해줘야 놓치는 게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맨 마지막에 가장 간단한 분수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기약분수. 그래서 기약분수는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약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되게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면 크기를 표현할 때 머리로 생각하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기약분수로 생각할 때 전체를 18개 중에 12개만큼 차지하는 크기 이렇게 생각할 거냐, 전체를 3개 중에 2개만큼 차지하는 크기 이렇게 생각할 거냐. 그래서 확연히 다르죠. 이게 훨씬 생각하기가 쉬워요. 약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각이 쉬워진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를 잘 사용하면 뭐 수학의 가장 추구하는 방향성 중에 하나가 간편함, 단순함, 함축성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기에 생각이 쉬워지기 때문에 약분이라고 하는 과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